네, 이제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기출 문제를 보면 함수, 생산량의 순위를 구하는 거네요. 생산량의 순위. 자, 여기에서 구할 함수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생산량의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볼까요? 먼저 보시면, 자, 생산량 요거죠. 요거. 자, 요겁니다. 요 부분, 즉 요게 여기 이 부분에다가 지금 함수를 풀어야 되죠.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생산량이 있죠. 이 생산량의 순위를 구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지금 첫 번째 지금 F5에 있는 요 생산량이 이 범위 있죠. 이 범위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순위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요 데이터가 여기에서 몇 번이 되느냐, 요 데이터는 여기에서 몇 번째 순위냐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함수를 구할 때 요게 첫 번째 거에다만 이 첫 번째 여기 지금 생산 순위 있죠. IO 셀에다만 함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됩니다. 그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그 수식을 복사를 할 때 상대 참조를 해서 수식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요 구할 때 꼭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자, 그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이 순위를 구할 때 이 범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순위도 이 범위에서 순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쭉 이 범위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 범위가 변경이 안 되도록 해줘야 돼. 그게 절대 참조예요. 그러니까 절대 참조, 그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은 요 지금 각 셀은 하나씩 내려와야 되지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해서 수식을 입력을 해줘야 되고, 자, 이 참조하는 범위는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지금 기억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에서 보시면, 자, 랭크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랭크 함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여기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지금 이렇게 좀 랭크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 함수는 해당 숫자 아까 봤죠? 어떤 숫자가 참조하는 범위 있지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정렬 부분은 우리가 저기 오른쪽 순위, 내리쪽 순위라고 정렬을 하는데, 정렬할 때 있죠. 만약에 신기록에 관련된 어떤 순위를 구할 때는 숫자가 적을수록 좋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단축된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숫자가 작아야 좋기 때문에 이걸 오른차순으로 해서, 또 신기록을 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른차순으로 해서 순위를 구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을 구하는 거는 많이 생산을 하는 부분이 좋겠지요. 그러니까 즉 많은 부분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등, 뭐 이렇게 순위를 구해야 돼요.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림차순이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오름차순은 작은 거에서 큰 거,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저희가 그 순위 구할 때 그런 부분 참조해서 어떤 부분은 내림차순을 할 거냐 오름차순을 할 거냐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해당 숫자가 이 참조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절대 범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참조 범위에서 해당 숫자가 몇 번째인가 구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서 엑셀 화면에서 보면, 자, 생산량 순위를 구하는 거죠.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식을 쓰실 때는 항상 엑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는이라고, 내가 지금 수식을 쓰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는이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엑셀이 지금 수식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랭크죠. 자, 랭크. 자, 우리가 지금 함수라고 그랬어요. 함수이기 때문에 가로가 항상 열려줘야 됩니다. 가로 열고요. 자, 이 넘버 있죠. 넘버. 즉 얘가 자, REF 참조의 범위야. 레퍼런스의 참조 범위예요. 여기 범위예요. 요 범위. 그렇죠? 요 범위에서 얘가 몇 번째냐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범위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바뀌면 안 되죠. 즉 절대 주소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수식 표시해 주시는 게 F4입니다. 단축키 F4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F4를 붙고요. 그 다음에 쉼표. 자,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함수 입력하면서 계속 쉼표로 인수 구분을 해줬지요. 요 지금 함수의 인수들 이렇게 좀 세 개로 이루어진 함수 구분을 제가 쉼표로 했어요. 요거 인수 구분은 쉼표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내림차순을 해야 되죠. 왜냐면 높은 숫자가 여기 1등이 돼야 되니까 내림차순을 해주기 위해서 0을 입력하는 겁니다. 내림차순 0.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엔터 치시는 거예요. 지금 5에 5. 자, 지금 저희가 상대 참조나 뭐 절대 참조니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식을 할 때 이걸 여기 이 부분에서 계속 함수를 계속 입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복사하는 게 낫겠지요. 즉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시면 수식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얘를 보면 자, F5지요. 즉 참조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자, 수식에서 채우기 핸들로 한 칸 내렸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수식 상대 참조라서 한 칸을 밑에 내려줘요. F6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범위, 참조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바뀌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한번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생산국의 합해 단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생산국의 합해 단위를 구하는 부분을 볼까요? 자, 예. 생산국의 합해 단위는 자, 제품 코드의 첫 글자, 제품 코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품 코드로. 첫 글자가 V이면 동이고 C이면 위완, 그 외에는 패스로 구하시오. 했는데, 자, 사용하는 함수가 if 함수하고 left 함수래요. 자, 이 left 함수는 지금 제품 코드의 첫 글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 쓴 거예요. 보시면, 자, 제품 코드 요거죠. 여기 첫 번째 문자, 여기 첫 번째 글자 있죠. 문자 있죠. 요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 쓰는 즉 문자를 뽑아준 레프트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그래서 풀기 전에 먼저 레프트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를 잠깐만 여기 if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하고 그 또 반드시 알아야 될 함수들이 라이트, 미드예요. 이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거고요.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문자를 추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 함수는 문자의 특정 위치 부분 있죠. 특정 위치. 문자가 이렇게 있을 때 특정 위치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문자를. 자, 그러면 이제 그 함수를 각좀 살펴보면 레프트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는 문자열이 와요. 이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로 그다음 문자 개수가 옵니다. 넘 디지트라고 해서 문자 개수가 와요. 즉, 이 무슨 말이냐면 문자열에서 왼쪽에서부터 문자 개수만큼 추출하라는 얘기예요.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문자만큼 문자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얘기고요. 미드 함수는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 즉 시작 위치에서 문자 개수만큼 뽑아오라는 얘기예요. 뭐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자,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면 자, 여기 관리 코드가 LA-100-T예요. 자, 여기서 요 문자열에서 레프트 함수죠? 레프트 함수 하나를 뽑아오래요. 이건 문자열 코드, 여기 관리 코드 이거니까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자, 첫 번째 N쪽에 첫 번째 문자 L이죠. 그러니까 L을 뽑아오는 거고, 자, N쪽에서 두 개를 뽑아오래요. 그러면 A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한 개예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T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두 개예요. 오른쪽에 하나, 둘. 그러니까 T-T가 되는 거고요. 미드 함수는 미리가 특정 이 문자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 뽑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문자를 뽑을 때 시작 위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디 문자부터 시작해라. 어디부터. 자,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니까 A부터 시작한 거예요. A부터 시작해서 문자 한 개를 뽑아라. 그러니까 즉 A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가 됐으면 LA-가 되겠지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문자열 함수는 지금까지 ITQ 함수에서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레프트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미드가 됐든 꼭 한 개 이상이 나옵니다.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조건에 맞으면 참값을 실행하고요. 거짓이면 거짓값을 실행해주는 함수예요. 자,
즉 그래서 이 품문 같은 경우는 좀 세 가지 인수가 와야 됩니다. 조건식, 즉 여기 논리식이 와야 돼요. 논리식. 즉 비교할 수 있는 거, 참거짓으로 어떤 참거짓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거. 이게 이 앞에 첫 번째 인수 부분에 그런 조건식이 와야 돼. 논리식이나 조건식.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식이나 논리식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참값이 있죠. 참값. 참이면 참일 경우 실행해주는 참값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여기에 조건식, 참값, 거짓값 요런 순서대로 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조건식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값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값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식이 참이면 참값을 실행해주고 이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럼 거짓값을 실행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품은 하나로는 그 처리해줄 수 있는 경우 수가 참이면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두 가지밖에 못해요. 참 거짓 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 우리 문제에 보면 어때요? 세 가지 경우죠. 동이냐 유한이냐 패소냐 저 세 가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부분을 중첩해서 쓰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로 먼저 참값을 하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에서 참값을 먼저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경우를 다시 거짓값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가 다시 또 조건식이 오겠죠. 그리고 하나 처리해주고 두 개 처리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세 개를 처리해주는 거예요. 네 개가 경우 수가 네 가지다. 그러면 여기 또 거짓값 부분에 다시 또 if가 또 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또 거짓값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와서 또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조건식 있죠. 이 조건식, 이 논리식에는 비교 문장이 와야 돼요. 그 크냐 작냐 아니면 같지 않냐. 그다음에 아니면 뭐 and or라는 논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 함수가 와갖고 그 조건문 비교해서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제를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 코드가 V3784예요. 요게 제품 코드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문자를 뽑아와서 동이냐 유한이냐 이 두 가지 경우인 것만 처리할 때 이 부분 하나로 끝납니다. 그쵸? 요게 지금 여기 이 제품 코드 있죠. 첫 번째 거 왼쪽에서 하나 뽑으니까 V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냐 안 같냐 보는 거예요. 문자로 같으면 동, 그렇지 않으면 유한 이렇게 프린트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조건이 지금 세 가지 경우죠.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다가 먼저 램프 조건식이 오고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조건식이 맞냐 안 맞냐 조건식이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동 처리해 주고요. 이 거짓값 부분 다시 또 이 부분이 와서 조건식 오고요.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이게 조건식을 비교해서 참이면 참인 경우 거짓이면 거짓인 경우 패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 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 품문 자체를 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품문에서는 이 조건식 부분에 너무 다양한 정도의 그 함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었던 랭크 함수 있죠? 랭크 함수도 풀 수가 있고요.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품문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그 구역만 하시면 크게 어려운 만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그 함수 푸는 게 지금 여기서 보통 뭐 7, 8개 지금 나왔는데 지금 ITQ에서 지금 나오는 함수가 한 30에서 40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만이 이 함수를 푸는데 적당합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요 함수만큼 요 함수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그 강의 사이트에다가 ITQ 엑셀 관련된 유형 있죠? 출제 유형을 해서 강의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함수도 30 몇 개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거기 그 나와 있는 강의 내용도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ITQ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화 피벗 테이블 지금 ITQ에서 나오는 유형이 있죠? 그거 다 분석해서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문에서 그러면요, 제일 먼저
여기서 수식이니까 마찬가지로 또 눈이 와야겠죠? 그리고 if. 그렇죠. if. 자, if고 지금 함수죠. 함수니까 가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열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저 보시면 if문 하나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나 조건식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 if true죠. 여기는 참값이 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인수에는, 세 번째 인수에는 거짓값이 오는 거예요. value if false죠. 그러니까 요 인수를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 부분을 잘 보시면 나중에 여기 눈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인수만 보고 뭐가 오는구나를 알고 함수 푸는데 되게 이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 인수 부분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 인수를 눈에 읽는 게 좋습니다. 이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이 와야 되죠. 자, 논리식이 와야 되는데, 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 요거 첫 번째 코드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품 코드 첫 번째 거를 코드 비교하려면 문자 함수가 와서 이거 문자 첫 번째 거 추출해내야 되죠. 그래서 뽑아낸 그 쓰는 레프트 함수예요. 레프트 함수 써서 함수니까 가로 열어야겠죠? 여기 자 보세요. 자, 텍스트 즉 문자열이 와야 돼요. 자, 문자열이 먼저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넘 디지트 즉 문자 개수. 내가 추출한 문자 개수가 몇 개냐? 하나. 그쵸? 그러면 if 함수 끝난 거예요. 자, 레프트 함수는 끝난 거예요. 레프트 요 함수 추출한 게 요 첫 번째 하나 추출한 문자가 v냐, 그죠? 그죠? 비교해야 돼. 같냐고 비교해야 되니까 는이 온 거예요. 같냐 안 같냐, 크냐 작냐 이렇게 나올 때 같죠. 같냐 안 같냐 비교하니까 같으면, 그쵸? 같으면 즉 대문자 v하고, 자, 지금 여기 제가 큰 따옴표 한 부분 있죠? 큰 따옴표가 이렇게 온 거는 문자열일 경우이죠. 문자열일 경우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와야 됩니다. 그냥 v만 입력하면은 여기 그 같다는 다르다를 비교를 못 해요. 반드시 지금 문자열인 경우니까 저 레프트 함수를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죠. 그래서 반드시 그 문자인 경우에 v를 써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지금 로지컬 테스트는 됐죠. 비교 문장이 왔어요. 같냐 안 같냐, 같다고 같으면, 그쵸? 같은 비교 문장이 왔으니까 그다음에 논리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참값이 와야 돼요. 참값은 뭐죠? 동이죠. 동도 아니고 문자지요. 그러니까 문자니까 동 큰 단표로 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닫고, 그다음에 이제 쉼표, 함수 구분해주는 쉼표, 그쵸? 인수 구분해주는 쉼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거짓값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만 처리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 위반하고 패스를 처리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또 if가 오는 거예요. i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로지컬 테스트 마찬가지로 또 논리식이 오는 거예요. 비교 요건이 와야 돼요. 레프트 또 오는 거죠. 레프트 와서 마찬가지로 문자 코드, 그쵸? 그리고 하나 뽑아서 얘가 C냐, 그쵸? C이면, 그쵸? 위안이죠. 자, 마찬가지로 쉼표.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까지 말고 요것도 if문 온 거예요. 요거예요. 또 참값이 또 와야 돼요. 그리고 참값이 오니까 뭐야? 큰 따옴표 문자열이니까 안. 그러니까 문자열인 경우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참값 거짓했지요. 또 쉼표. 거짓값이 와야 되죠. 거짓값. 즉 동 아니면 유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패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자열 패소.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요 if 함수의 끝은 어디에? 여기죠. 그러니까 가로 닫아주시고요. 함수니까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주시는 거고, 자, 이 if 함수의 끝은 어디에요? 맨 끝이죠. 이렇게 가로 닫아주는 거예요. 이 if 함수의 가로의 끝은 맨 끝입니다. 그렇죠? 요 문장 안에 요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럼 동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채우기 핸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수 푸실 때 꼭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절대 주소냐 상대 참조하는 거냐를 그 어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식을 복사하실 때.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딸랑 셀 하나에다가 수식을 입력할 때는 그 어떤 뭐 참조 범위가 뭐 절대 참조냐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범위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참조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서 수식을 복사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 참조냐 혼합 참조냐 절대 참조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죠. 제품 수네요. 자, 한번 문제 기출 문제 볼까요? 자, 기출 문제 보시면 자,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제품 코드를 갖고 비교하네요. 제품 코드의 P로, 저 앞에 여기 보면 제품 코드 중에서
P로 시작하는 문자 있죠. 요거 있죠. 요거 P. 요거하고 요거네요. 요거 두 개 있죠. 자, P로 시작하는 제품 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즉 여기서 쓰는데 자, 보자. 네. 지금 정의된 이로 제품 코드를 이용하여 하고 제가 그 이름 정의했었죠. 제품 코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해놓고 나서 결과물에 개를 붙이래요. 즉 그 문자열을 붙여주는 연산자 AND 연산자 써야 돼. AND 연산자 요거 써서 뒤에 개를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개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count if 함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ount if 함수를 좀 살펴보면, 자, count if는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count가 어떤 개수를 쓰는 함수입니다. count만 자체 함수만 보면 count 자체 함수만 보면 그 어떤 개수를 쓰는 셀의 개수를 쓰는 함수예요. 그리고 근데 if가 들어갔어요. 즉 뭐예요? if문은 조건식이 와야 되죠. 즉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얘기예요. 즉,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count if 함수를 보면 인수가 처음에 범위가 옵니다. 왜냐면 이 개수를 구할 거니까 어떤 범위를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해줘야죠. if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조건에 맞는 형식이 와야 되니까 조건식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이 조건식은 즉 count if, 뭐 sum if, average if 이렇게 함수 뒤에 if는 바르고 오는 함수들은 반드시 조건식을 문자열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요거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 문제 푸시면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와일드 문자 있습니다. 와일드 문자 이 물음표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 요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물음표는 한 글자하고 어떤 뭐 한 글자하고 대응하는 거고요. 별표는 모든 문자열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물음표 같은 경우는요. 물음표 다음에 순신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앞에 어떤 문자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글자. 이건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즉 이순신, 박순신, 뭐 김순신이라고 해도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검색한 어떤 뭐 이거 해놓고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물음표 놓고 순신 넣으면 이순신이 됐든 박순신이 됐든 김순신이 됐든 다 찾는다는 얘기고요. 이 별표는 문자열이에요. 여기 순신 앞에 별표가 있지요. 그러면 순신 앞으로 어떤 문자열이 있어도 순신만 들어가면 검색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 여기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했죠. 순신이 들어갔죠. 앞에 어떤 문자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순신 들어갔죠. 장군 이순신. 이것도 순신만 들어가면 끝나면 다 갖다 검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실제 엠세 예제에 보면 우리 보면 이제 count if 함수 있죠. 이 앞에 제품 코드가 와요. 제품 코드에서 자 앞에 P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뒤에 어떤 문자가 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 별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식이니까 눈이 온 거예요. 자, count if죠. count if 요거죠. 자, count if 랭지죠. 즉 범위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수를 실려고 하면 범위가 돼야 되겠죠. 하나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범위 랭지. 근데 조건이 뭐죠? 제품 코드죠. 제품 코드 이 범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제품 코드 이렇게 지금 범위 잡으셔도 좋고요. 바로 여기다가 이거 지우시고 직접 제품 코드라고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제품 코드. 근데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범위 잡게 되죠. 이렇게 하시고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랭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어. 조건식이 와야 돼요. 자, 크리테리어 조건식. 자, 조건식이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식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아이고. 조건식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문자를 표시해야 돼요. 문자열. 요거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리테리어 문자열이죠. 자, 뭐예요?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해주고 P로 시작해야 됩니다. P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자가 상관없죠. 그러니까 별표 그리고 큰 다음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엔터 치시면 2개 그쵸. 근데 뒤에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개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를 붙여야 되니까 뒷부분에 오셔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엔드 연산자, 그쵸? 키보드에 있는 엔드 연산자 있죠? 이렇게 놓고 나서 큰 따옴표 문자를 붙일 거니까요. 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닫는 거예요. 문자열인 경우 무조건 큰 따옴표를 닫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카운트 이프 함수를 알아봤습니다. 이 카운트 이프 함수는 또 썸이프, 에버러지 이프 이런 함수들하고 또 같이 또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함수들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 이번에는 이제 지금 항상 요 부분 그 카운트 if나 에버러지 if 다음에 꼭 데이터베이스한테 꼭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네, 4번 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베트남의 평균 비용, 생산 비용의 평균을 구하는데 베트남의 평균 비용을 구하는 거네요. 이 문제를 보셔서 그 조건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생산 비용의 평균을 구하는데 베트남 국가만 생산 비용을 구하는 얘기네요. 자, 거기서 보시면 문제처럼 생산국이 베트남인 제품의 생산 비용의 평균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우선은 여기서 보면 반올림을 하려고 하면 라운드 함수가 와야겠죠?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버러지 함수가 와야 되는데, 자, 조건이 뭐예요? 생산국이 베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조건이 있는 에버러지가 와야 돼요. 근데 보통 에버러지 if가 오면 좋은데 여기는 d-에버러지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d-에버러지, 즉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반올림 하라는 겁니다. 평균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자릿수가 소수점 자릿수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는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함수하고 같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앞에 D가 붙은 함수하고 이 카운트 if 함수는 카운트 if 그다음에 에버러지 if 함수하고는 거의 꼭 같이 나와요. 이 함수를 좀 구분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같이 좀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요. 조금 카운트 if나 함수 뒤에 if 붙는 함수하고의 차이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함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d-에버러지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d-에버러지 함수는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 d가 붙었죠. 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필드명, 필드 뭐 이런 단어가 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있지, 여기 표 있지요.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목명 있죠. 요거를 필드라고 그래요. 필드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인수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 즉 여기 필드명이죠. 필드명. 이 범위를 잡으실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이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인수가 지금 뭐냐면 구하려는 필드, 즉 이 범위에서 내가 실제 구하려는 어떤 필드 값이 있죠. 필드명, 필드 값을 구할 때. 그래서 여기에 특히 몇 번째 내가 상품명을 구하고 싶다 싶으면 하나, 두 번째 이렇게 구하는 필드가 와야 돼요. 물론 바로 그냥 여기 필드명에 있는 좌표값을 넣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숫자로 첫 번째다, 두 번째 있으니까 2 써줘도 좋고, 이 방식 두 방식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 있죠. 여기는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가 와야 돼요. 조건 범위, 즉 무슨 말이냐면 필드명을 포함하죠. 범위가 와야 되는데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로 조건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급 필터 할 때 보시면 조건 위치할 때 필드명 놓고 조건 위치 달아주죠.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풀면서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라운드 함수는 에버러지 함수 풀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자, 베트남 먼저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요. D 에버러지 AV. 자, D 에버러지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필드. 그쵸? 필드가 나오고 크리티얼이 나와요. 조건식. 이걸 어디서 봤냐면 카운트 이프 함수 할 때 봤을 거예요. 근데 카운트 이프 함수는 크리티얼에는 문자열로 반드시 와야 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크리티얼의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은 범위를 잡을 때 이 필드명을 포함한 모든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랭지라고 나와 범위 잡으실 때는 이렇게 행으로 잡고요. 어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 표를 잡습니다. 근데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한 나머지 모든 함수들을 이렇게 데이터 갖고만 다 범위를 잡아요. 근데 앞에 D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필드명까지 요 제목명 있죠? 제목명까지 포함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첫 번째 범위 잡았죠? 데이터베이스 잡았고, 자, 필드 있죠? 요건 내가 실제 구하려고 하는 그 필드의 위치를 정해 주셔야 그 필드 이렇게 숫자로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그 좌표값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요 필드는 보면요. 생산 비용을 구할 거예요. 생산 비용의 평균을 구할 거죠. 생산 비용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여기다 7이라고 7이라고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좌표값 있죠. H14 이거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H14 그 값에 있는 필드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크리티얼이죠. 이 조건식이 와야 돼요. 조건식은 뭐예요? 생산국이 베트남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은 평균을 구하겠죠. 여기 평균이 나온 거예요. 예, 다행히 이제 소수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두 개라서 그런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여기서 많은데 평균에 소수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문제를 보시면 평균까지 소수점까지 안 나왔지만 라운드 함수도 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고 또 여기 지금 그 앞부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결시켜서 설명드릴게요. 라운드 함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를 먼저 볼까요? 자, 라운드 함수는 자,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뭐 첫 번째 인수에 숫자가 옵니다. 숫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가 와요. 자, 여기서 우리 그 지금 d에버러지 함수로 여기 보시면 여기 d에버러지 함수로 숫자를 구했지요. 즉 여기서 여기 숫자가 오는 거예요. 즉 여기 d에버러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 숫자가 오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인수가 자릿수가 오는 거예요. 요 자릿수는 같이 오는 거 뭐냐면 이 의미를 보면 그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요 자릿수까지의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올림은 어디서 반올림을 하냐면 플러스 여기 자릿수 플러스 마이너스 1 위치에서 반올림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라. 자릿수가 만약에 여기 그 자릿수가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숫자가 787, 9876.54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럴 때도 우리가 자릿수를 할 때 소수점 자릿수, 소수점 여기 첫째 자리죠. 그럼 1이라고 그러죠.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 그리고 셋째 자리, 넷째 자리.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 0이에요.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그쵸? 그래서 천자리는 마이너스 4를 입력해 주세요. 천자리까지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4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릿수 있죠. 자릿수 플러스 1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이 자리까지 구하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값을 구해라고 했으면 요 두 번째 자리 있지.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고 해서 구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4인 경우는 버리는 거고 얘가 5 이상이면 올림이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문제. 자, 여기 보시면 그 라운드 함수 쓰는데 여기 얘가 나왔어요. 얘가 여기 보시면 소수점 그 쭉 100 얼마에서 0.6이죠. 0.6인데 여기 보시면 결과를 어떻게 되냐면 그 소수점 그 뒷자리를 없애버리고 여기서 반올림해서 어떻게 됐어요? 2가 됐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올림 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구하라는 얘기냐면 여기 소수점 있죠. 여기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소수점과 여기서까지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잠깐 보시면 자, 요 자리죠. 0 자리에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 0 자리까지 구해야지 여기서 반올림을 하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평균을 구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앞에 부분이죠. 라운드가 와야겠죠. 앞부분에서 ROU 라운드 함수가 오는 거예요. 함수니까 가로 열고. 자, 넘버죠. 숫자. 즉 D 에버러지 함수로 해서 숫자를 구했어요. 그렇죠? 구했고 맨 끝으로 갑니다. 자, 인수 구분해주는 쉼표를 입력해 주고요. 넘 디지트 자릿수 0이죠. 소점 자리에서 올려야 되니까. 그쵸? 소점 첫째 자리까지 소점 자리에서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 닫으면 됩니다. 라운드 함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예요. 아까 그 D 에버러지 함수에서 소점 자리 안 구해지 그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면 만약에 소점 그 D 에버러지 함수가 만약에 소점 자리까지 만약에 그 나오는 경우였다면 바로 올림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다 D 에버러지 함수하고요. 그리고 그 카운트 이프 함수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뭐 카운트 이프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세요. 인수를 보면 인수를 보시면 여기 크리티얼이에요. 그쵸? 크리티얼이지만 여기는 문자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카운트 이프니 썸 이프니 제가 어떤 함수에 이프 붙는 거는 크리티얼이라고 돼 있어도 조건식이죠. 조건식인데 반드시 문자를 표시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보시면 인수해 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티얼 조건식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식은 범위로 잡아줬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예, 요거 아주 굉장히 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 이건 최저 생성량을 구하는 거네. 민 함수 이용해서 이거는 학생들한테 점수 주려고 주는 함수죠. 자, 그러면 민 함수를 먼저 좀 알아볼까요? 함수도 반드시 이제 같이 알아봐야 할 함수가 있어서 예, 민 함수하고 맥스 함수 반드시 같이 아셔야 돼요.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거, 민은 최소값 구하는 거. 그리고 맥스 함수에는 숫자 이렇게 쭉쭉쭉 옵니다. 그럼 이 숫자가 쭉 오면 그 숫자까지 숫자 중에서 최대값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많으면 다 일일이 입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범위까지 숫자가 있다 하면 이렇게 숫자 첫 번째 숫자에서 콜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콜론 3 하면 첫 번째 숫자 1번부터 시작해서 좌표에서 좌표 3까지 다 같이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콜론 기억을 해주시고요. 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수식이니까요. M 쓰고 민, 그쵸? 민 함수 쓰시고요. 가로 열고 여기 보시면 넘버 쭉 넘버가 와야 돼요. 그쵸? 생산량 요거죠? 생산량.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해주지 마시고 일일이 하나씩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하나씩 다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F5에서 F12까지 닫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자, 브이로그 밥도 남았네요. 자, 문제 볼까요? 에이지 14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생산량을 구하시오래요. 자, 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내가 어떤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에 이 상품이 바뀌죠. 바뀔 때마다 이 상품명에 대한 이 생산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쓰는 함수가 자, vlookup입니다. vlookup 함수 잠깐 볼까요? vlookup 함수를 잠깐 보면요. 자, vlookup 함수는 이제 인수가 총 4개입니다. 이거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찾을 값 있죠. 찾을 값이 아까 H14라고 그랬죠. H14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범위죠. 이 범위는 실제 여기 H14에서 내가 찾을 값에 있는 그 필드명에서 있죠. 찾을 값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해서 열에서부터 내가 실제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있죠. 생산량이죠. 즉 상품명에 해당하는 생산량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범위를 잡으셔서 왜 이렇게 범위를 잡냐면 상품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항목이 바뀔 때마다 이 생산량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좌표 있죠. 열좌표는 뭐냐면 이렇게 내 범위를 잡았어요. 실제 내가 구하려는 뭐 생산량이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생산국이면 2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이니까. 그래서 열좌표로 실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좌표 있죠. 열좌표 범위 잡은 거에서 실제 구하려고 하는 좌표 값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을 유형 뭐 정확히 유사할 거냐 아니면 정확히 일치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마찬가지로 수식이니까요. vlookup 나왔죠? vlookup. 자, lookup 밸류예요. 저 찾을 값 요거죠. 요거
그렇죠. H14 값을 찾아서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면 테이블 어레이지요. 자, 이제 보시면 아까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여기 인수가 범위까지 잡았지요. 근데 지금 어레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어레이가 들어간 거 모두 범위를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찾을 값이죠. 레인이 즉 상품명이죠.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상품명에서 찾으려는 게 뭐죠? 생산량. 여기 생산량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쵸? 테이블 어레이 이렇게 2차원 비율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표 형태로. 그 다음에 쉼표 범위 잡았죠? 자, 콜럼 인덱스 넘이에요. 콜 인덱스 넘은 뭐냐면 열잡혀요. 콜럼. 실제 찾으려는 게 뭐죠? 생산량이죠. 그리고 범위 잡은 게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4. 그리고 정확히 일치해야겠죠? 요거 이렇게 하시고 가로 닫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993만 네, 90만 501이네요. 요게 바뀌면서 이 생산량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자, 그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예. 조건부 서식이죠. 자, 조건부 서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 막대 스타일 형태 하나 하고요. 이렇게 그 수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방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불량률이 8% 이상인 행 전체래요. 행 전체. 그쵸? 행 전체니까. 자, 행 전체를 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실제 이 필드명을 잡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예요. 데이터 범위만.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행 전체죠. 이렇게 전체를 범위를 잡아서 자, 조건부 서식 홈에 가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자, 새 규칙을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새 규칙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규칙 여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요. 여기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죠? 수식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자, 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앞에 클릭 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이니까 누를 써주시고요. 자, 불량률이죠. 자, 불량률이면 어디죠? 여기죠. 요거. 자, 처음 시작하는 거 있죠. 처음 시작하는 행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할 게 불량률을 비교할 거죠. 불량률을 비교할 건데 행운도 쭉 여기까지 비교해 나가야 됩니다. 밑에까지 H12까지 여기 12행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행은 변경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주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열은 어때요? 변경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불량률로만 비교를 할 거니까 이게 변경이 되면 생산 비율 다 같이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열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얘가 0.08 그쵸? 8% 이상이니까 8% 이상이니까 이제 0.0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 색깔은 파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보시면 여기랑만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요 기억을 꼭 해주세요. 수식을 할 때 범위 잡으실 때 있죠. 범위 잡으실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잡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끔 우리 어떤 학생들 이렇게 잡는 경우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잡지 마십시오. 밑에서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셨다고 하면 시작값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 함수 풀이 다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은 제2작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